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의 전성훈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메모 앱입니다. 대부분 하나 정도의 메모 앱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분은 카카오톡의 내게 쓰기 기능을 자신만의 어떤 내용을 적는 메모 기능으로 활용을 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기본 제공하는 메모 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필기도 되는 삼성 노트가 기본 메모 앱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저는 참고로 삼성 노트 앱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른 앱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왜 기본 앱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앱을 사용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클라우드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할 때 주로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스마트 워크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스마트 워크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제가 꼭 적용을 하는 개념이 클라우드 개념인데요. 오늘 메모라는 앱을 배우면서 더불어서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함께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버튼,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구독은 했는데 알림 설정을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클라우드 개념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제가 처음 언급하는 내용이니까요. 모든 분들이 메모의 활용법과 더불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앱을 실행을 하겠고요. 구글 플레이 글씨 부분을 터치를 하고 네이버 메모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한 상태에서 아래 키보드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맨 위에 네이버 메모가 검색이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설치라고 표시되어 있으신 분은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바로 열기를 눌러서 해당 앱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메모 앱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아이디 계정이 필수입니다. 처음 설치한 후에 권한 허용을 최대한 한 상태에서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정이 없으신 분은 계정 생성을 먼저 하시고요.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메모 앱은 매우 직관적이면서 쉬운 앱이기 때문에 몇 번 헤매다 보면은 누구나 기능을 쉽게 익힐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을요. 메모 앱 초기 화면이고요. 먼저 메모를 입력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메모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상태에서 빈 메모장의 아무데나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다른 방법은 밑에 보면은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마찬가지 바로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메모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축약어로 나와 있는 것을 입력을 하겠고요. 내려서 지금과 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T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볼드, 글씨를 굵게, 밑줄, 취소선, 형광펜 이와 같이 네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글씨 크기 같은 것은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이 네 가지 범위 내에서 글씨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펜을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형광펜이 그어진 상태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다른 속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과 같이 기존에 입력한 글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지금과 같이 길게 터치해서 원하는 부분을 지금과 같이 블럭을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밑줄 기능을 선택을 하고 볼드 기능을 했다 그러면 굵게, 밑줄 이 두 가지가 설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글머리표 같은 게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형광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보이는데요. 다시 T자를 선택을 해서 형광펜을 지금과 같이 없앴습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 나머지를 입력을 하면은 지금과 같이 입력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입력을 한 상태에서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완료 표시가 됩니다. 할 일 리스트를 메모장에서 만들다든지 할 때 지금과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계속해서 글머리 원 모양이 생겨납니다.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없어지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세 번째의 카메라 모양을 아이콘은 사진을 갖다가 메모에 첨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갤러리 앱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리스트가 쭉 보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특정 사진을 이것을 선택을 하고 첨부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사진도 메모상에 첨부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요, 손글씨, 다시 말해서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글씨를 입력하는 모드가 있고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지우개가 위로 올라오면서 지우는 모드로 바뀝니다. 일단 내용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해서 그리기 모드로 가겠고요. 현재 색상은 검은색인데요. 빨간색을 선택을 해보겠고요. 굵기는 총 3가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얇게, 중간, 굵게인데 얇은 두께로 선택을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원하는 모양의 글씨나 그림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눌러서 단계별 취소가 가능하고요. 다시 되돌리기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지우개를 눌렀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부위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우기가 가능합니다. 지운 거 역시 다시 되돌리려면 이 부분을 누르면 지운 부분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카메라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사진을 이 부분에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일단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기존에 그렸던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 삭제를 하겠고요.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 첨부를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진이 입력이 된 상태에서 그리기 모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우측 상단에 첨부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미지 형태로 첨부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만 넓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현재 2개 중에 2개라고 뜹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입력한 게 하나의 이미지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옆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앞서 첨부한 사진이 첫 번째 이미지이고 두 번째 이미지가 지금 방금 입력한 이 사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터치를 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 이 부분을 터치하면 이 이미지를 갤러리에 저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빠져나가겠습니다. 현재 입력한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는요, 빈 공간을 터치를 하고 커서가 이쪽에 깜빡거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한번 누르고 다시 누르면 지금 내용이 지워지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기 메모 기능은 펜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폰인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항목은요, 음성으로 글을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키보드에 있는 이 부분의 마이크를 터치해서 어떤 텍스트 입력 상황에서도 말로 글을 입력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메모 앱은 메모 앱 자체에 음성으로 글 입력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을 터치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메모 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잘 입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오타 입력 없이 제대로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강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 입력은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얘기를 해도 오히려 잘 인식을 하는 편인데요. 대신에 고유명사 이런 것 같은 거는 정확히 발음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 입력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기능이나 아이콘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뒤로 가기 아이콘 버튼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해당 부분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 다시 확인이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앞서 음성 녹음을 하면서 음성을 텍스트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음성 자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음성이 네이버 메모 앱을 테스트하고 지금과 같이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음성 자체도 녹음할 수 있고 음성을 글씨로도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햄버거 버튼, 메뉴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폴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PC에서도 사진이나 파일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는 것과 같이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주제와 관련된 메모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전체 메모 아래에 언더라인이 있는 걸 봐서는 현재 전체 메모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메모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메모만 보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정보 폴더에 저장된 메모만 지금과 같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선택을 하고 아래를 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새로운 폴더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폴더 편집에 들어가서 기존 폴더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앱 설정 이 부분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은 다른 것들은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글자 크기를 메모에 적힌 글자 크기를 작게 중간 크게 방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보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앞서처럼 전체 메모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전체 메모는 폴더가 아닙니다. 그냥 전체를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작성이 된 메모는 밑에 보면 임시 기본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곳에 저장된 메모를 특정 폴더로 옮길 수도 있고요. 잠깐 저장한 거기 때문에 바로 삭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형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를 작성하고 폴더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여진 메모 중에서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메모를 검색할 때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고 아래에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메모를 전체 메모가 선택이 되어 있죠. 총 240개의 메모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보여줍니다. 가운데에 있는 체크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과 같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메모를 지금과 같이 선택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터치하면 삭제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 다른 폴더, 특정 폴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중요 메모로 지금과 같이 별표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선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터치해서 중요 메모 이 부분을 터치했을 때 해당 메모를 지금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0분 전후, 길어도 15분 영상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거의 20분 가까운 분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루하고 약간은 신경을 써가면서 봐야 하는 영상인데요.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여기까지 해서 1부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PC를 비롯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연동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왜 사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이어지는 2부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부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